구독, 좋아요. 자,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우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예. 조목조목 한번 주요 이슈에 해당하는 소주제별로 다뤄보겠는데 뒤에서 중요한 문제들 다룰 텐데 앞서서 이 문제 일단 네. 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민희가 국회 본회의도 중에 지금 피감기관 그리고 국내 대기업 언론사 정치인들로부터 이 받은 추금 문자가 딱 걸렸잖아요. 네네. 딱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일단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은 저는 결혼식 축의금이라는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 아, 그래요? 축의금이 아니라 이거는 수금이다. 수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국회 상임위 위원장입니다. 상임위 위원장 권한은 막강합니다. 회의의 안건을 정할 수 있고요. 회의 일정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권도 제한할 수 있고요. 또 퇴장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뭐 사상 초유의 퇴장도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막강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 국정감사라든가 상임위에서 증인 채택 의결한 것도 상임위 위원장 몫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감 기관이라든가 이제 유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요 상임위 위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의 캐릭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수가 틀리거나 본인의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아주 가차없이 편향적으로 굉장히 회의를 운영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잘못 찍혀가지고 이제 국감에 불려가거나 또는 회의장에 불려가거나 또 거기서 굉장히 모욕을 당하거나 전 국민 보는 앞에서 능멸을 당하거나 이럴 수 있는 두려움이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의금을 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것을 쉐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축의금을 낼 때 고액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뒷받침하는 이제 또 증거도 나왔죠. 그 핸드폰 보면 화면에 보면 저 나온 것처럼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뭐 2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렇게 100만 원씩 낸 사람이 저게 확인된 부분은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총 저렇게 다 해서 900 얼마라 그러는데 전체 축의금이 얼마가 들어왔고 거기서 100만 원짜리 낸 사람이 누구인지 그거를 공개하고 내가 직무연구원에서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받지 않고 돌려줬다라는 것을 공개해야지 저 돌려줬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저렇게 핸드폰 잠깐 보여주고 나서 일부러 좀 노출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 잠깐 기만하려고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비판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그런 반한 공개 쇼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환 공개 쇼다. 네. 그런 측면에서도 보시기도 하는 걸 수감이다. 아니 수금. 수금이다. 수감 될 수도 있죠. 나중에 재료제면. 수금이 수감이 되는가요? 네, 그렇죠. 나 재료제면 수감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뒤에서 네. 그 상세한 이슈를 나눠서 하기 전에 자, 이 문제부터 먼저 다루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이 최민희 위원장 수금 파장, 이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뇌물죄 문제까지도 지금 해당되는 중대 사안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자, 여쭙기 전에 김재원 최고위에서 했던 발언 영상이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봤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막춤의 유행을 했었습니다. 최민희 의원의 막춤을 보면 이분이 인생을 얼마나 막 살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의 유포리아 상태에 가 있는 표정을 보면 이분의 정신 상태가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양자역학을 공부한다길래 명리학, 손금 이런 공부를 하나 싶었는데 숫자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비춰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930만 원 중에 900만 원은 송금하고 30만 원은 김 실장에게 전달했다. 축의금 대장을 압수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뇌물죄가 명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민희의 정신상태, 막춤을 추는 정신상태부터 양자역학이 원래는 손금 보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뒤에 뇌물죄가 명백할 것이라고 본다. 자, 사실 지금 저 정도면
바로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될 상황이네요. 그렇죠. 일단 이제 축의금 저 장부 있지 않습니까? 저 장부를 일단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누가 얼마를 이제 보내는지 확인하고요. 또 직무 연관성 따져야겠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김명란법 위반 이제 이것이 어떻게 걸리냐면요.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요 100만 원까지는 이제 가능합니다. 이게 사회 상규상 그 정도는 허용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무 연관성이 있다 하면 현금은 5만 원으로 제한되고 축하 화은은요 1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근데 사진이 그 유명한 사진이 있는데 화환 보내온 게 100개가 넘어요. 예. 근데 화환 보내면 이제 기업이라든가 뭐 이제 유관기관, 피감기관 이런 곳에서 화환도 보내고 또 축의금도 보내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100만 원 훌쩍 넘는 거죠. 현금 100만 원을 축의금 냈다. 근데 화환도 냈다. 화환은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10만 원 아닙니까? 예. 그것만 해도 명백하게 직무 연관성이 없어도 위반된 거고요. 또 직무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요. 얼마를 청구한 겁니까? 5만 원이 한도인데 95만 원을 더 낸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제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김영란법은 이게 좀 약간 특이한 게 형사법은 또 아니에요. 아니어서 과태료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낸 금액의 2배에서 5배 사이를 토해내야 된다 그러는데 저렇게 100만 원씩 수십 명 뭐 제가 보기에는 저렇게 나온 사람만 해도 한 6, 7명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수십 명이 될 거로 봅니다. 100만 원 설마 넘지도 않겠죠. 그런 넘을 수도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금액이 왔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직무 연관성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은 저거는 아까 김문도 위반에도 플러스 뇌물죄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좀 위원장이 좀 살펴달라. 이 사업 통과되게 봐달라. 우리 회사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게 봐달라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담고 있는 축의금이라 그러면 그 뇌물죄가 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비감기관은 그럴 수 있죠. 더 그렇죠. 예. 네. 이제 감사 청구라든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빼달라든가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국정감사에서 의결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하는 건데 이게 양당 간사 간의 협의도 있지만 위원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빼달라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100만 원 줬다 이러면 뇌물죄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지 않고 그냥 직무 연관성 없이 그냥 김영란법 위반이다 그러면 저거는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2배인지 5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몇 배를 최민희 위원장이 다 토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개별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민희 관련해서 자, 김재련 변호사도 제기를 했고 국민의힘도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텔레그램을 보내는 과정에서 자, 그대로 띄워주시죠. 예. 띄워놔 주시죠. 네. 자, 김재련 변호사 그 페이북에 보면 야, 의원실 보좌관이 산업이냐? 이 의원실 보좌관, 그러니까 공무원의 사적 노무 보좌관에게 저렇게 시키는 게 갑질 논란 또는 산업의 논란이 또 벌어졌네요. 네. 저 마지막 문제 보시면 저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분 뇌가 정상이 아닌데. 뇌정상이 아닌데. 저게 좀 일맥상통하는 게 지금 이제 최민희 위원장이 스스로 뭐라고 밝혔습니까? 왜 딸 결혼식을 제대로 못 참겠다 그랬죠?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고 못 참겠다 그랬는데 저 양자역학이 굉장히 심오한 학문입니다. 뭐 이제 이과 과목이긴 하지만 철학적인 과목이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복잡해서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 맥락에서 본다면 저분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실 보좌관이 산업인가? 야 정말 최민희 위원장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였죠. 강선우 이제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그렇죠. 보좌진들을 로비처럼 부리다가 즉 자기 집에 있는 변기 수리를 맡긴다든가 뭐 아주 사소한 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집안에 있는 쓰레기 이제 분리수거 뭐 이런 것들을 시켜가지고 정말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거기 또 김현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김현재가 야 안 되겠어 나가야 돼라고 해가지고 이제 후보자 낙마를 통보했던 이제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상황을 보면 그동안 감춰져 있던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들이 사실은 민주당 의원실에서 상당히 산업의처럼 쓰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국민들 공분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과 몇 달 전 일입니다. 한 2-3달 전일 거예요. 그러면은 반성하고 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상식입니다. 근데 최민희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양자 역할을 하다가 좀 어떻게 된 건지 그런 조심한 게 전혀 없어요. 결혼식장에 아마 축의금 받는 거라든가 하계 안내하는 이런 거에도 아마 이제 보좌진 직원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결혼식 끝나고 나서 축의금 정리할 때도 거기도 보좌진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뭐 모르겠습니다. 돈까지 세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이 몇 명이나 동원됐으며 그리고 보좌관까지 동원돼가지고 그렇게 돈 세면서 돌려주고 또 돌려주면서 또 안내 전화하고 이런 것까지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국회 공무원들의 이제 세비로 받는 월급을 받는 국회 공무원들을 아주 개인적인 사적인 일에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산업인 논란을 또 다시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여전히 보좌진들의 갑을 관계가 굉장히 유지되고 있고 이게 전혀 개선되지 않았구나. 제2, 제3의 강선호 의원실이 아직까지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사실은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도 이야기를 했고 이 돈의 성격, 뇌물성, 수금도 이야기를 했는데 최민희의 이 발언 중에 거짓말이다 이런 게 지금 계속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이준석 위원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원회에 최민희 측에서 화환을 보내달라고 예, 했다는 그렇죠. 측면도 확인이 됐고 그렇죠. 박정원 의원 아까 영상에 네. 나왔습니다만 네. 국회 그 사랑제 예식장 예약 관련해서 또 최민희 의원 아이디로 했다. 네, 맞아요. 이것도 지금 확인이 됐고 국회 사무처 즉 국회 과방위 소속의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최민희 의원 측에서 청첩장 20장을 돌린 것도 이건 다 확인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지금 그러면 명백하게 계속 거짓말 해왔다는 계속 것도 확인이 됐네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 이런 거짓말을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안면 몰수하고 하느냐.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결국 대통령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선례를 보면서 거짓말 해도 되는구나. 거짓말 해도 개딸들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있으면 무사히 다 넘어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피감기관한테 청취자 보내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진수 방통위원장 통해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청첩장도 보냈고 화환까지도 보내달라고 요청을 직접 의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첩장 돌린 적 없다고 했는데 그게 또 말이 안 되죠. 최민희 위원장도 본인도 사회생활 하면서 그동안 결혼식을 이제 초청받았을 때 본인이 낸 축의금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쪽한테는 당연히 내가 이제 청첩장을 받아서 축의금을 낸 적이 있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상부상조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주변 지인들 그리고 동료 의원들한테 많이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청첩장 돌린 적이 없다. 그리고 계좌번호 그걸 들어가 몰랐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딸이 그 청첩장에 그 카드 결제 계좌번호를 넣었다 그러는데 카드 결제 링크를 넣었다 그러는데 그거를요 부모가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뭐냐? 날짜와 시간, 장소, 이름, 오탈자, 본인 이름, 그러니까 부모 이름 오탈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쭉 보면서 카드 결제 링크가 있는 거 못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다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정말 뻔뻔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디 그거는요. 제가 국회에서 결혼식에서 잘 압니다. 네. 당사자 국회에 소속된 직원 아니면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민희 딸이 와서 사무처에 가지고 노크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최민희 위원장 딸인데요. 이번에 여기서 사랑해서 결혼식 하고 싶은데 신청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요. 그거 안 받아줍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직접 자기 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 증명하고 인정받으면 가족관계 증명서죠. 인정받으면 그때서 아이디하고 비번호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최민희 위원장이 직접 했거나 아니면 보좌진을 통해서 결혼식장도 잡고 장소도 잡고 날짜도 잡고 했기 때문에 이건 최민희 위원장이 모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더 뻔뻔스러운 건 뭐냐면은 그 사무처 직원들한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처 직원들은요 수석 전문위원이라든가 행정실장 정도는요 위원장하고 자주 만납니다. 굉장히 자주 만나요. 회의 안건이라든가 또는 회의 이제 운영 일자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회의하다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국회법 설명을 항상 행정실장하고 수석 전문위원이 해줘요. 위원장이 다 국회법을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스킨십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청지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임한테 돌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보통 상임이 있으면요. 사무처 직원이 20명에서 25명 정도가 배치가 돼요. 20명한테 돌렸다. 이거는 저는 다 보낸 거예요. 아. 말단 9급부터 8급. 얼굴도 거의 모르고 이름도 모를 겁니다, 아마. 돈독에 올랐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상임위 위원장이고 자기들 거기에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인데 만약에 내가 축의금 안 낸 거를 혹시 최민희 위원장이 명단 보고 따져서 그걸 알게 되면 자기한테 불이익을 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단한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축의금을 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좀 급수가 있다. 뭐 5급 이상, 6급 이상 이런 분들은요. 10만 원 단위로 안 냅니다. 위원장인데 어떻게 10만 원 내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1, 3, 5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분명히 10만 원 넣는 거는 확실하다. 제가 뭐 30만 원, 50만 원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거뒀다라는 것도 제가 굉장히 뻔뻔하다. 그리고 어느 상임이든 간에 자녀 혼사했을 때 사무처 직원 전체 청탁장 돌린 경우는 없었다. 아마 사상 초유의 청첩장 배포 사건이 국회 내에서 터졌다. 좀 그래 봅니다. 청첩장 배포 사건. 네. 수금 뇌물성 수금에다가 청첩장 배포 사건까지 됐군요. 아니 근데 이 사건이 최민희 사건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의외로 지금 이재명 아들 사건으로까지 퍼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자, 최민희 위원장이 이렇게 결혼식을 할 때 그냥 100만 원을 축의금으로 예사로 받았거든요. 뭐 참 일반인들은 상상이 어렵죠. 친구들 10만 원 보지 야 고맙다 친구야 따로 전화 돌리고 할 정도로 그 감사한 금액도 10만 원입니다. 근데 100만 원씩을 했다는 것은 만약에 국회 상임위 위원장이 100만 원인데 대통령이라면 현직 대통령 그것도 당선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의 자녀 혼사라면 도대체 얼마 정도 후원금을 했을까요? 후원금을 한다. 축의금을 냈을까요? 정말 그 당선되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권력이 뭐 새파랗게 막 사라질 때 아니겠습니까? 다들 부들부들 떨고 있을 텐데 그때 참여한 하객이 뭐 1000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인산인해를 이뤘다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화환도 뭐 몇백 개가 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축의금으로 제가 보기에는 최민희 위원장의 5배 정도 뛰어넘는 그런 규모로 들어오는 게 국민들 보기에는 아하 국회 상임위 위원장이 저 정도면 아니 국회의장도 아니고 국무총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사람이 자녀니까 그 정도는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최민희 위원장 적용한 거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한테 적용해야 된다. 즉 김영란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야 되고요. 혹은 대통령은 더 포괄적인 행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뇌물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어느 기업에 대해서 유리하게 한다든가 또는 불리하게 한다든가 불리하게 할 수도 있죠. 환노위로 시켜가지고 이제 노동 감사 또는 이제 그 산재 관련돼서 감사 조사를 하면서 직장을 폐사하고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권한도 있기 때문에 겁을 먹고 또는 봐주기로 해가지고 축의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제 잘 봐달라. 정부의 인허가 사업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 혜택을 달라라고 하면서 또 축의금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한테 적용된 것처럼 저는 이재명 대통령 축의금 문제도 꼭 이번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축의금 문제를 일단 추진호 의원이 제안한 것은 이재명 아들 이동호 결혼 축의금 총액이 얼마인지 명단, 축의금 낸 명단이 누구인지는 밝혀야 된다. 이게 나중에 증여세 문제까지 발생한다고 그럽니다. 만일 이재명한테 사실상 축의금을 준 것을 아들한테 그걸 그냥 줬다면 이거 증여 문제, 증여세 문제도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범죄 혐의를 염두에 두지만 지금은 당장은 대체 축의금을 얼마나 받았냐,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받았냐, 이해충돌이 발생할 소지들이 특정한 기관에 사실은 청탁을 하거나 받거나 또는 경질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최고 책임자가 아들 결혼식 때 얼마나 축의금을 받았는지 1000명 정도요? 야, 그거 뭐 대략 계산해도 천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대략 뭐 그렇게 나온다면 1000명 가까이 되는 수십억은 거뒀겠군요. 그 돈이 이재명 재산으로 기록되지 않고 아들 재산으로 갔다면 증여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TMI 하나 말씀드릴게요. 결혼식을 이제 치러서 들어오는 축의금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축의금의 소유주가 누가 될까요? 결혼하는 당사자일까요? 아니면 혼주일까요?
혼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혼주입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아까 예전에는 그래서 지금 이 맞아요, 문제가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경계가 없었습니다. 경계가 혼주라는 얘기도 있었고 결혼식 당사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결혼식 하는 사람이 자기니까 예. 자기 보고 온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1999년에 법원 판례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그 이제 결혼한 자녀가 내 결혼식에 온 축의금이니까 돌려주세요 하면서 부모한테 소송을 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판례가 뭐냐면은 자녀의 결혼식은 이제 부모가 혼주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면서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축의금은 혼주가 하는 게 맞다라고 만듭니다. 판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다만 결혼식 하는 자녀 있지 않습니까? 예. 자녀에게 오는 명백한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축의금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가고 나머지 포괄적인 대부분의 축의금은 혼주에게 하는 거다라고 법원 판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축의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은 아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본인 소득으로 잡힐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산세를 얼마 냈는가 그를 봐야 돼요. 성실하게 신고했는가 아닌가는 재산세 낸 걸 보면 알 수 있죠. 터무니없이 재산을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현금으로 돈 축의금을 상당히 축소해서 신고했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돈 축의금을 아들한테 몰래 증여를 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그때 당시에 직업이 없거나 또는 소득이 없거나 이제 무지 상태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학원에서 불법 또 가외 교수 받아 또 적발되지도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좌로 보낸 것이 아닌 드러나지 않는 축의금으로 돈 현금을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도 마찬가지죠. 최민희 의원도 네. 그게 자기 돈이거든요. 네. 자기 돈이기 때문에 뭐 사실 말이 안 되죠. 딸 결혼식이기 때문에 나는 거의 신경 안 썼다라고 하면 그 사실 모순입니다. 그 축의금이 들어온 거면 그러면 그걸 딸한테 줘야지 왜 자기가 다 가져갑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최민희 의원이 모순되는 말을 하면서 더 큰 논란을 만들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자, 최민희 관련된 문제를 좀 다뤘는데요. 부동산 문제 좀 짧게 네, 한번 좋습니다. 두 가지 문제 플러스 알파 좀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 계시니까 장동혁 네. 대표 문제를 먼저 좀 여쭤봐야 되겠 네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네. 그 고려해서 자, 장동혁 대표 관련된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예.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의 위원장도 TF 위원장도 맡고 전면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상당히 당혹한 좀 면면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중에 장동혁 대표를 공격한다, 뭔가 뭘 잡았다 생각했나요? 다주택자 뭐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공격을 했는데 그에 맞서 장동혁 대표가 거세게 또 반격을 했고 이준석 대표는 그냥 압축하면 벤츠 모는 사람들이 무슨 지금 중형차, 경차, 오토바이 모는 사람한테 지금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역으로 강하게 또 비판을 했는데 이 장동혁 저 대표 모친 관련된 이야기까지 새롭게 알려지고 있고 막 훈훈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예. 모친은 현재 살고 있는 실제 거주한 집입니다. 시골에는 뭐 사실 단독주택이라 말이 좀 어울리지 않고 농가라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예. 좀 보시죠. 굉장히 좀 허름하고 오래된 집이에요. 예. 그리고 저 집 앞에 지금 저 눈 쓰는 모습이 뭐냐면은 노모가 걷다가 눈에 미끄러 넘어지지 않습니까? 낙상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노인이 특히 많이 나죠. 그리고 지금 노모가 나이가 94이라고 합니다. 네네. 굉장히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다치지 말고 눈을 직접 쓰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어릴 때 직접 살던 공간이기 때문에 어릴 때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틈만 나면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이제 과일도 까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집이 가격이 얼마냐? 저게 3천만 원이 안 됩니다. 2,800만 원 정도 한다. 예, 2,800만 정도 한데 네. 지금 도로도 최근에 난 도로예요. 저 그전에 그러니까 토지랑 이런 데가 주변에 있으니까 좀 예. 그래도 2천 얼마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거고요. 근데 저거를 민주당에서 이상하게 공격하더라고요. 저기 보령에 있거든요. 네. 근데 아니 보령에 노모의 집이 있는데 왜 보령에 따로 아파트를 구해서 따로 사느냐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다주택이라면서 공격을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당의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주민들도 만나고 민원인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시골에 있는 저 길로 민원인들 찾아오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좀 더 민원인들과 지역 주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가 있고 도로가 깨끗하게 사통 팔딱 뚫려 있는 그런 곳에밖에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 보시면 영상 보시면 정말 훈훈한 장면인데 저 아들이 뭐 아들한테는 영원한 아들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 아들이 뭐 다 큰 장성한 아들이어도 어릴 때 봤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디 가면은 항상 조심해라 잔소리하게 된 그런 아들인데 그런 아들이 와서 저렇게 부모님 챙겨주고 뭐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오히려 국민들께 더 훈훈한 느낌이 들 것 같고 사실 부모님 찾아뵙지 않는 분 참 많아요. 그런데 예. 저렇게 직접 찾아뵙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오히려 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저런 훈훈한 미담까지 더 민주당에서 소환시켜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다주택 얘기하면 그건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지금 6개 주택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요. 이거 굉장히 좀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거 다 더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8억은 좀 넘습니다. 네. 민주당이 아주 비겁하게 설명해요. 뭐냐면 그냥 다주택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총 얼마라고 얘기를 안 해요. 당연하죠. 자기도 계산해 보니까 야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한 이거 8억 5천 정도 된다고 이거 그러고. 같이 얘기했다가 우리 시가로 해도 11억이 좀 안 된다 그러죠. 맞아요. 네. 시가로 그렇다죠. 올라는 시가죠 최근에. 그래서 야 이거 같이 가격을 같이 공개하면 우리가 역공 받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쏙 뺍니다. 그러면서 6차는 그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비겁하죠. 이상경 국토부 차관, 전 차관이지 이제는. 그분은 한 채가 44억입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로 계획 투자한 게 33억이고요. 그거 합하면요 70억이 넘습니다. 단 두 채가 70억이 넘어요. 근데 6채 합쳐가지고 8억 좀 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한 건 정말 비겁한 짓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그분은 어떻습니까? 예. 2주택 2상가입니다. 그렇죠. 총 4개입니다. 아이고 이거 돈도 많아요. 300억 이상이 300억 이상 있는 분이고 그분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과거에 헌법에다 다주택 금지 조항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이찬진 본인이에요. 네. 근데 본인이 뭐겠습니까? 4개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2주택 이상가. 그리고 2주택이 문제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처분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계속 해보니까 사실은 아들한테 증여하겠다고 말을 해가지고 더 비난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을 바꿔가지고 아들한테 증여하지 않고 처분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실제로 아들한테 처분하지 않고 처분하는지는 이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방송에 나오고 국감에서 떠드니까 아들한테 안 넘기다 할지 이게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면 아들한테 몰래 넘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꾸준히 살펴봐서 이찬진 감독원장이 약속을 지키는지 위선적인 모습이 안 보이는지 이것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네, 이 부분 하나 좀 더 네네.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네네.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다주택 공격이 상당히 이제 불발로 지금 네. 퍼지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장동혁 대표의 주택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노모의 상황 또 장모가 살고 있는 상황 이런 게 이제 하나하나 알려지면서 오히려 굉장히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이고 오히려 효자다 막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그렇죠. 이제 훈훈한 이런 것들 미담들이 오히려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상당히 당혹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꺼낸 게 갑자기 여야 부동산 전수조사 네. 이 문제를 꺼냈지 않습니까? 이거 부메랑은 돌아올 겁니다. 지난번에 네. 김남국 의원도 그랬었어요. 예. 가상화폐 그때 뭐 논란 됐을 때 민주당에서 그 돌파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수조사 가상화폐 예. 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전수조사 했더니 98%인가요? 그게 다 김남국 의원이 한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부메랑은 돌아왔었는데 저는 전수조사 좋습니다. 민주당에서 자신 있는 모양인데요. 좋습니다. 전수조사 하죠. 하고 부동산 내역 그리고 부동산 값 이거 정확하게 공개됩니다. 대신 부동산 정책을 지금 책임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집권 여당이고 행정부입니다. 따라서 집권 여당에 있는 전 의원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있는 부동산 관련 위반된 정책 결정권자, 그러니까 장 차관들이죠.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 이하 비서관 포함 또는 실장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포함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지 않고 국회의원만 한다? 이거는 여당으로서 책임 회피하는 그런 꼼수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오늘은 저 이륜 대변인 더 붙잡아둘 수가 없겠네요. 왜냐면 공적인 일이 좀 있어서 오늘은 조금 예정 시간보다 좀 한 10분 정도 좀 빠르게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서 2부로 이제 바로 넘어가서 자세하게
다른 주제도 좀 다뤄볼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만찬 부분 더해서 여러 가지 다룰 텐데, 자, 일부에 좀 특히나 최면의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준우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초저분자 콜라겐으로 피부 속까지 촘촘하게 관리하세요. 하루 두 알로 피부 보습, 탄력 개선, 체내 흡수에 용이한 저분자 PC 콜라겐, 부원료 또한 탄탄하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13,000원, 3개월분 3박스에 30,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독립, 성장, 역전, 펜앤경제TV 권미란입니다. 8월 25일 매일 저녁 8시 경제독립 8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대형주 블루칩 발굴 전문가 이정호 멘토, 테마 선점 전문가 이주호 멘토, 글로벌 자산 배분 투자 전문가 문서진 멘토, 삼박자 매매 월드 바겐헌트 송동현 멘토, 실전 초고수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라이프를 180도 바꿔줄 경제 라이브, 경제독립 8시, 매일 밤 8시에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